한 글자 사전 김소연의 산문집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니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첫 번째 단어는 연입니다. 년. 네. 조심해야 되죠. 예, 이게 새해에 많이 써먹잖아요. 어, 인연이 빨리 가야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많이 붙이고 얘기하는데, 어, 작가는 이 연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근함을 담을 때, 그리고 혐오감을 담을 때 조심해야 돼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단 두 가지 용도로만 쓰이는 여자 사람을 일컫는 소고다. 좀 여자들 얘기를 들으면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친근함이거나 혐오감이나 둘 중에 하나인가요? 여자가?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거네요. 보통은 이제 1년, 2년 해를 세는 단위이긴 한데 여자를 저는 오히려 좀 이렇게 낮잡아서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친근함을 담을 때와 혐오감을 담을 때 두 가지 용도로만 쓰이는 속어, 그게 바로 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력입니다. 력. 니은의 키읔, 력. 햇빛의 생성과 쇠퇴가 시작되는 하루 두 번. 네, 그렇죠. 해 뜰 때와 해질 때. 우리 곁에 슬며시 찾아왔다 사라지는 낱말이다. 그랬어요.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력은 어떤 때인 거예요? 해가 뜰 때, 해뜰력, 해질력, 이런데, 또 이 역이라는 말이 사실 어떤 이렇게 방향 같은 것도 제시하지 않나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북녘 땅, 두꺼운 북녘 땅을 향해서 통일각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 할 때, 북녘이라는 것은 북쪽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력? 그런 말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벼가 이렇게 쫙 잘 익었을 때 들녘에 이렇게 풍년을 이야기하는 벼가 잘 익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데 이렇게 시간적인 무렵을 얘기하는 거하고 방향을 얘기하는 역입니다. 녹이에요, 녹. 여기 그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녹이 슬어야 인간은 녹을 먹을 수 있다. 예, 녹. 예. 보통 이제 월급을 우리가 따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월급을 타려면 내가 좀 녹이 슬어야 된다. 녹이 쓴다는 건 뭐예요? 조금 이렇게, 어, 새롭지 않고 좀 비 맞고 물이 이렇게 스키가 해가지고 산화작용 때문에 원래 색깔에서 좀 변하는 거죠. 보통은 지금 이 그림처럼 빨갛게도 변하고 또 이렇게 푸르게도 변해요. 그래서 쇠붙이에 이게 뭔가 이렇게 생기죠.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녹인데 그런데 인간이 그 녹을 먹으려면 여기서 녹은 이제 그 옛날엔 그 월급을 녹봉이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녹을 먹으려면 녹이 슬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상해야 된다. 예, 좀 억울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작가는 어쨌든 어, 돈을 벌려면 사람이 조금 좀 녹이 슬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논입니다, 논. 예. 저는 사실 농사를 져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작가는 이 논에 대한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고향이 아마, 이렇게 논밭이 있는 시골이 아니었는가 생각되는데, 나 어릴 적 부모의 일터, 나 어릴 적 놀이터. 예. 어, 그렇죠. 일하는 곳과 노는 것이 따로 분리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특별히 유치원 같은 거나 유아원, 어린이집 같은 게 없었을 테니까, 어렸을 때는 당연히 아버지, 엄마, 일하러 가실 때 쫓아가셔서, 거기서 어머니, 아버님은 그 논에서 논일을 하시고, 아마 작가는 또 그 옆에서, 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짠한 생각이 들어요. 어릴 적 부모의 일터와 내 놀이터가 같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놀입니다, 놀. 예. 딱 보는 순간에 이제 이문세의 노래가 딱 생각났잖아요. 예, 노을, 저녁 노을, 붉게 물든 노을, 이런 노래죠. 예, 노래 안 하겠습니다. 날카로운 겨울의 나뭇가지에 찔려 있는 저 하늘은 붉은 상처를 드러내고 하루를 거둔다.
신음소리도 없는 저 하늘에게 경배를. 예. 시인다운 표현입니다. 겨울에 나뭇가지에 찔려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상처를 드러내고 하루를 아프게 거두는 겁니다. 예. 해가 뜨거나 질 무렵에 이제 노을이 생기는 거죠. 꼭 뭐 노을이 해가 지는 것만은 아닌데, 그래서 그 햇빛에 이제 물이 뻘겋게 보이는 겁니다. 예. 서해, 저는 뭐 고향이 이제 서해 쪽이라서 인천이어서 주로 석양을 많이 봤죠. 예. 이 그림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놈입니다. 놈. 예전에 이 그 훌륭한 배우 세 명이 나왔던 놈놈놈이라고 있었어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예. 뭐 어떤 놈이 좋은 놈이고 어떤 나쁜 놈, 이상한 놈인지 대강 생각이 되시죠? 예. 남자를 낮추어 부를 때, 아까 년이 있었는데 남자를 낮추어 부를 때, 혹은 친근함을 나타낼 때, 그리고 또 비아냥거릴 때 두루두루 자주 사용한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버지에게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아버지에게 이동전을 했다면 큰일 나죠. 아무튼 그런 겁니다. 통상적으로 뭐, 야, 이놈아, 에이, 저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뭐, 아주 친한 사람한테도 그러고요. 아니면 이제 꼬마들한테도 그러고, 그리고, 아이, 저놈 말이야, 이럴 때는 이제 비아냥거릴 때 쓰는 거라고 볼 수 있죠. 혹시 뭐, 정말 저 사람을 나쁘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심하게 얘기하죠. 저 XX 같은 놈, 뭐 이런 거 쓸 때 썼던 그런 말이요. 남자를 낮춰 부를 때, 친근함을 나타낼 때, 비아냥거릴 때, 놈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다음은 농입니다. 농. 농. 허구는 사실을 압도하고 농담은 진실을 제압한다. 이건 좀 생각이 좀 그 많이 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떤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을까? 허구는 사실을 압도하고, 그렇죠. 당연히 사실이 더 그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는 건데, 그런 사실보다는 거짓말이 더 사실을 이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면 진실은 농담한테 진다는 거죠. 농담은 진실을 제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얘기할 때 사실은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뭐 농담이라고 해서 꼭 재밌는 말이 아니고 그거를 잘 은유와 직유법을 써서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상대방을 이해시키거나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데 필요하다는 거죠. 이 보통 농은 또 뭐에 농이 있냐면, 지금은 이제 농담할 때 농이긴 하지만 저는 이 농 했을 때 어렸을 때 제가 그 학교 축구 선수였었는데 매일 넘어지면 이제 여기 그 무릎이 까요. 이렇게 매일, 그러니까 넘어지는데 또 까지고 막 그러면, 그때 뭐 변변하게 약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빨간 약 바르고 하고 그러면 잘 낫기도 하지만 그 상처 났는데 또 상처가 나면 그게 낫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고름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거 농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할머님이 그걸 이렇게 짜서 치료했던 생각이 나는데, 그럴 때도 우리가 농이라는 말을 썼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다음은 눈입니다. 눈. 시각이라는 감각에만 의존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시각의 즐거움도 시각의 도움도 외면한 채로 살아간다. 보이는 것만 잘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에 여전히 무지한 채로. 예. 글쎄, 우리가 눈으로 뭘 본다는 것은 이게 빛이 그 물건에 닿아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다 못 본다는 것 같아요. 이 작가는 우리가 그냥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확히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잘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우쳐라. 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눈이 좋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물을 보는 눈. 그러니까 사물을 보고 저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런 어떤 판단하는 힘, 그것도 바로 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잘 사용해야 되고 잘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늘입니다. 늘. 예, 늘. 예, 계속해서 언제나 늘 이런 뜻이죠. 그러고 싶은 것에 대하여는
이것이 무엇보다 어렵고 그러기 싫은 것에 대하여는 이것이 무엇보다 쉽다. 예. 그러니까 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늘 열심히 해. 저 사람은 늘 열심히 놀아. 예, 이게 노는 것도 힘든 거예요. 일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늘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니은의 마지막 한 글자예요. 님입니다. 님. 님. 저는 님 딱 순간에 이 수혜가 주연했던 님은 먼 곳에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래서 포스터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옛날에는 사모하는 단 한 사람에게 사용한 가장 귀한 말이지만 이제는 친근한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두루 사용하는 가장 손쉬운 존칭이다. 그렇죠. 요즘에 뭐 무슨 님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여기 님은 먼 곳의 님은 사실 이 여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자기 남편을 찾아가는 건데요. 예. 그리고 예전에 무슨 님 붙이는 거는 뭐 주인님, 과장님 하는 것처럼 자신의 주인을 뜻하기도 했죠. 님을 붙이는 거는 우리가 뭐 김우찬 씨, 무슨 씨, 그거보다 조금 높여서 얘기할 때, 그리고 그 SNS에서 뭔가 댓글을 달 때 무슨 님 이런 말도 우리가 자주 쓰거나 하지요. 자, 니은의 두 번째 시간 한 글자 사전 김소연의 산문집을 읽고 있습니다. 니은은 다 했고요. 이제 다음번에는 디귿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